네, 안녕하십니까.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 뭐 사회적 경제 그러면은 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계신 종사하시는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이제 어떤 그런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저희는 한밭 FM 93.7MHz.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시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이제 공동체 헌신을 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방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시기가 쉽지 않죠. 이게 좀 멀리서 오셨습니다. 대구에 계신 주식회사 ODS 이나연 대표님.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전에 오시게 된 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신다면? 네. 좀 우연찮게 이제 소셜벤처 IR 대회를 네. 울산, 대전, 대구 세 개 지역에서 하게 되었다는 걸 알았고요. 네. 저희 연차가 좀 스타트업이 좀 지난 연차긴 하지만 네. 또 소셜벤처 인증 기업이기도 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왔다가 이제 또 우리 오세정 대표님 만났고 예. 네, 갑자기 이제 라디오 녹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요. 그러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예. 네.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 5년? 그 정도 됐네요. 네네네. 예. 그래도 제가 기억을 한 게 쓰신 책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 제가 그리고 이나연 대표님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그러면? 11년 됐습니다. 11년. 네. 우리나라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 중에서는 1세대인가요? 아니요, 1.5세대. 1.5세대. 네. 대전에서 오래되셨다고 하시는 분이 한 13년 정도 네, 되신 분이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그럼 1세대? 네, 맞아요. 네.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있는 11년. 게 되긴 합니다. 네. 예. 아니 11년이면 강산이 한 번 정도 변했을 정도의 시기고, 어떠세요? 사회적 기업을 하시기 잘하셨나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가장 사회적 기업 대표들이 가장 많이 이제 가지게 된 갈등 중에 하나가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인증 마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과연 정부에서 이제 인증해 주는 게 중요한 건지, 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가지고 나 스스로 충분히 좋은 기업, 착한 기업으로 성장하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딜레마를 늘 가지고 있어요. 예. 늘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10년 지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한 건 뭐 인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인증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고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아닌 것 같으면 사회적 경제란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협동조합이든 자활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전부 이제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네. 또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립게 만들어진 기업이라면 모두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인증제도 의미가 크게 없죠. 예. 그래요. 네. 해외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나라에서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네. 시민들이 불러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지점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여건이 맞아서 계속 재인증이 된다면 감사한 네. 일이고 네. 아니어도 그냥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 기업이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목적은 네. 우리가 기업 설립될 때 처음 만들어졌던 미션을 계속 달성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사명이니까 예. 거기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어떤 사회적 가치를 표방을 했던 그런 것이 퇴색되지 않으면 된다. 네, 그게 사실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미션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과 막상 현실이 부딪혔을 때 네. 어려움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미션을 계속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예. 근데 문제는 또 기업 대표님들이 좀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미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일은 없거든요. 아, 연결이 돼 있다. 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일은 이제 A인데 비즈니스 모델은 B에 가깝다. 그럼 난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딜레마에 빠질 수 예, 있다. 그런 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연차가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역시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고 왔었고요. 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 꼭 A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서 꼭 A와 흡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예, 사업에는 다양한 다각화가 충분히 필요한 것이고 그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다 다양한 다각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하는 게 지속해야만 결국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길게 봐야 되지 뭐 네. 지금 이게 맞지 않다고 이게 맞니 안 맞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업의 다각화, 다양화. 네. 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되어 있고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맞은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이쪽 분야가 힘들어지면 또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ODS에서는 어떤 그 사업 다각화, 다양화를 좀 꾀하시고 계신 게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으면 좀 부끄러운데요. 네. 다양한 다각화를 넘어서서 우리 네. 문어발 아니냐라고 스스로 자책할 만큼 네.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문어발. 아, 예.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 서비스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교육 서비스. 결혼 이주 여성분들을 교육 전문가로 육성을 해서 예, 학교 예. 현장이나 다양한 교육기관에 파견을 하는 일을 했는데 네. 이 교육 서비스업을 가지고 진행했던 다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이 없어요. 다 그래요?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수익 구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교육 서비스업만으로는 수익 구조가 힘들다는 거죠. 보기는 그럴싸한데. 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자본이 필요 없고 기본적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다 네. 교육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또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가장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교육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만큼 또 많이 폐업률이 높은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역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다음 학교 현장에 필요한 파견하려면 현장에 네. 필요한 교구나 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구 교재를 만들어서 보통 다수의 기업들은 자기들만 써요. 네. 독점적을 가지고 우리만 팔아서 경쟁력을 가지겠다라고 한 저희는 거꾸로 팔았어요. 해외에서 네. 다른 지역에 네. 모두에게 개방하고 꼭 우리 당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걸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제 온라인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때 뭐 한 개, 두 개씩 만들어졌던 사업 이제 교재가 지금 수십 개가 넘어섰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자고 있는 동안에도 네네네. 예, 어딘가에서는 또 구매가 이루어지고. 예, 그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처음에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그 시간 기반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하지 않으면 수익 부족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유통을 하면서부터는 네. 다시 이제 어떤 자면서도 수익이 부족가 발생을 했고 그게 업력이 쌓이고 또 흔히 말하는 우리 구색이라는 게 갖춰지기 시작하면 그 눈덩이는 조금씩 더 커지겠죠. 시스템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교육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네네. 어떤 거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교구 교재들을 교재 같은 거 제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유통을 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네. 또 첫 번째 저희가 사업자 등록할 때 주 업종이 서비스였어요. 교육 서비스. 지금은 제가 제조입니다. 제조. 왜냐하면 교육 서비스보다 이게 물품을 팔아보니까 이게 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예. 이제 아예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서 제가 이제 제조 시설과 기반까지 갖추었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또 제조 확대를 하다 보니까 단지 저희가 원래 판매하려고 했던 교구뿐만이 아니라 네. 흡사한 다수의 다양한 교재 제작에 대한 의뢰 네. 그리고 관련된 상품 제작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제조와 유통 부분이 지금 교육 서비스업을 넘어서서 네. 거의 저희가 전체 사업의 60~70%를 차지할 만큼 그렇죠. 규모가 커졌고 그게 마치 코로나 시기에 또 대구가 코로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저희가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2020년 2월 19일 날 저희가 대구가 셧다운 됐습니다. 대구 네. 학교가 이제 휴업을 시작했고 저희도 그날부터 휴업에 들어갔었어요. 많이 심각했죠. 뭐 네. 대구를 폐쇄를 한다고 했다가 네. 뭐 몰매를 맞은 네. 의원도 있고 이랬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한 5, 6개월 정도 휴업 기간 동안은 이제 이대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나라는 위기까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교구, 교재, 그다음에 다양한 물품들에 대한 구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래요? 하반기 매출이 지금까지 해왔던 매출보다 거의 이제 배 이상 뛰면서 오히려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다각화, 다양화되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주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저는 제 경험상 그리고 또 많은 저희 회사가 해마다 절대로 빼먹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영 컨설팅입니다. 경영 컨설팅을 받습니까? 경영 컨설팅은 저희 무조건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받고 관련된 경영 컨설팅 보고서를 꼭 받고 구성원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저희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게 지원 사업이 있건 없건 간에 저희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경영 컨설팅은 매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또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많아서 자부담 1-20% 정도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적극 권장드립니다. 내가 보는 나의 회사하고 외부에서 보는 우리 회사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당연하죠.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역시 그 사회적 기업을 한 11년 정도를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그런 데 있었군요. 경영 컨설팅을 꾸준하게 받는다. 사업의 다각화, 다양화를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경영 컨설팅을 받으면 거기서 이렇게 답을 제시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경영 컨설팅을 받으면 저희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 이제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경영 컨설팅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답이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경영 컨설팅은 현재 우리 위치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게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은 이제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거 받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알려주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영 컨설팅의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경영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받고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좀 더 이어서 나가자면 지금 주식회사 ODS에서 새로운 어떤 다각화를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것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중고 거래 마켓으로 아주 열풍이 뜨겁죠. 중고 거래요. 중고 물품 거래를 하는 다양한 원땡, 근 뭐 이런 거. 당근 시장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그게 아주 뜨거운데 저도 그게 매니아예요. 매니아고 열심히 하면 배지도 주잖아요. 배지도 제가 16개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매니아인데 어느 날 이제 질문 하나가 제게 던져졌어요. 어떤 분이 어딘가에 후원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대요. 돈은 없고 쓰지 않는 물건이 몇 개 있는데 저한테 질문하기를 나 이거 이 중고 거래마켓에서 팔아서 돈 만들어서 그 돈으로 후원하고 싶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아니 이걸 왜 꼭 그 단계를 거쳐야 되지? 어딘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시스템에 이 바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어버리면 될 건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또 비즈니스 특허출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중고거래 시스템 안에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내가 판매되는 금액이 1,000원이다. 1,000원이면 내가 300원을 기부하겠다. 500원을 기부하겠다. 1,000원 기부하겠다. 설정이 돼요. 버튼 한 번으로. 그 다음에 기부거래처 내가 원하는 거래처를 선택해서 선택 누르면 기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쉽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특허 출원을 했고 비즈니스 특허. 비즈니스 특허를 냈고 승인은 아니에요. 출원. 왜냐면 이게 몇 년 걸리잖아요. 출원을 서비스라서. 맞습니다. 출원을 했고 관련된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앱은 출시가 되었고 근데 이제 많은 아직 기술적인 문제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도 보완해서 오픈해서 이제 조금 더 키워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또 다른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플랫폼 사업이 처음에는 뭐 정말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매우 지지부진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이제 폭발적인 힘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나인 대표님이 또 워낙 또 그런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이 꼭 성공하실 거라고 보여지는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맛에. 네네. 예. 그러면 그 안에서도 어떤 기부물품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수익 구조로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중고거래 마켓의 주 수익원이 광고입니다. 광고. 네, 광고로 실어가지고 주로 되는데 예.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이 기부를 하려면 네. 기부금을 위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부금 위탁처가 되는 것이고 네. 기부금 위탁처는 법정 수수료로 20%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기부처들은 네. 수많은 기부처들은 기부를 받기 위해서 노출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광고를 하겠죠. 그 기부처들에 대한 광고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형 기부처들을 통해서는 광고비를 받겠지만 네. 지역이 알려지지 않은 이제 지역 커뮤니티 기반 작은 NGO들을 위해서는 광고비를 받지 않고 네. 프로젝트별로 이제 무상으로 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거 하고 이제 그 다음 준비하는 게 그 다음 수익 구조가 또 독특하게도 다른 중고거래 마켓은 분양이 되지 않는데 저희는 분양을 합니다. 분양? 좀 재미난. 저도 좀 예. 재미더라고요. 예. 분양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판촉물 사이트를 분양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만 가지 물품들을 다 하나하나 사진 찍어서 올리기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판매하는 이제 판촉물 분양하는 사이트가 있는 네. 것처럼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네.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카피해서 네. 뭐 이런 기부 마켓을 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큰 단위의 교회가 있어요. 네. 큰 단위 교회는 자기들별로 자기들 자치 장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자체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이제 온라인 앱 기반이 아니라 온라인 기반이고 네. 시스템 관리가 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똑같은 시스템을 카피해서 카피해서. 그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예, 심어주면 일단은 분양하는 분양비가 받을 것이고요. 이 네. 사람들은 운영하기 위한 운영 자금이 들어가겠죠. 네. 대리 운영을 통해서 운영 자금도 저희가 이제 수익을 네. 창출할 수 있고. 역시 이 네트워크 형태의 어떤 역시 구조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기존의 유명한 이제 뭐 장땡 시장 같은 네. 경우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본인들의 주요 목표는 중고 거래가 아니다.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주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희는 지역이 아니라 기관별, 단체별 그리고 이제 공동체별 커뮤니티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윤도 추구가 될 수도 있고. 물론입니다. 예. 그렇구나. 정말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에 이렇게 가보면 쓰지 않는 물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당근에다 어디 중고물품 사이트나 이런 데 올리면 어쨌든 비용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바에는 이거를 누군가한테 기부를 합니다. 네.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러니한 게 이 중고 거래 마켓이 뜨면서 기존의 비영리 단체로 많이 기부되었던 물품들의 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예. 그러면 거꾸로 이게 중고 거래 자체가 기부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버리면 네. 또다시 물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게 차원한 거죠.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참 넘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는 뭐 다 쓸만한 것들도 막 그냥 저런 재활용 센터나 이런 데로 막 나오는 것들. 네.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셨고요. 이제 사업적인 이야기를 조금 벗어나서 한 11년 정도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하셨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에 그런 기업들한테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새로 진입하는 이런 대표님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해주실까요? 좋은 능력은 워낙 너무 폭넓고 다양해서 예. 한데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은 이제 뭐 후발 기업 대표님들이 물어오시고 또 가장 고민하는 지점들의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또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증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증 인증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가 이 미션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먼저입니다. 모든 사회적 경제 기업은
질문 앞에 내가 어떤 요건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건 앞에는 항상 미션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미션. 예.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운영을 한다. 예.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이 미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인증 요건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아, 네. 인증을 가지고 있는 게 내게 더 많은 기회 요소가 된다. 당연히 인증 가시는 거고요. 네. 이거 의미 없으면 안 가시는 거죠. 그 뒤에 가실 필요 없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까지의 우리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흐름이라든가 가장 결정적으로 정부 정책의 흐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세계의 한 축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경제 전반의 흐름의 한 축으로 봤을 때 사회적 경제는 앞으로 대세일 수밖에 없고 네. 거부로서는 대안일 수밖에 없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가능하다면 네. 가능하다면 내가 어떤 인증 요건을 취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된다면 가지고 가라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인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맨날 며칠 고민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냥 이게 내가 이루려고 하는 미션에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만 답이 나오면 그 다음 답은 명확한 거니까. 예, 그래서 항상 질문을 2번부터 하지 마시고 1번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그러니까 미션이 어디에 있느냐? 네. 네. 그게 미션이 플러스가 되느냐 마느냐 두 가지고 첫 번째 1번 질문이 항상 그거이면 그 다음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말 저도 좀 새롭게 들었던 게 인증제도가 국가에서 너네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할 만해 이런 자격증이 아닌 네. 시민사회가 준다라는 거, 시민이 준다라는 네. 이야기도 정말 그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주로 하는 말들이 이제 네. 정부가 요구하는 인증서류가 아니라 네. 지역 주민 추천제라든가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함께 일하는 사실 경제 기업 간 동료 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추천과 이게 꼭 추천이라는 게 어떤 공적 조서 이런 게 아니라 네.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져야겠지만 만들어져야겠지만 어쨌든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인증이 왜냐하면 정부의 인증이 그 소비나 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민들이 인증했을 때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실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성실은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한 표. 네. 네, 정말 바람직한 어떤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꼭 국가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칼질을 하는 것보다는 네. 시민 또는 그거를 수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 기업은 충분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이루고 있다 하면은 줄만하다. 그렇죠. 네. 아무튼 오래 하셨던 대표님이라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런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책까지 또 쓰신 저자로서 예 저도 상당히 그 책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어떤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정말 물씬 느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내가 이거는 좀 더 좀 들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제가 지금 또 하라고요. 약속 시간보다 너무 많은데 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네.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기본 있으시기 때문에 참여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 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위치는 굉장히 작습니다. 조금 더 예. 기반이 많이 만들어지고 관심을 가지고 네. 또 다수가 사회적 경제가 이럴 줄 몰랐다라고 그 어떤 역량이라든가 성과 때문에 실명에서 돌아서시는 분이 많으신데 아직은 초기 단계 아기입니다. 아기가 그런 말 몇 번 해서 넘어졌다고 걷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어린이가 돼서 달릴 수 있도록 그렇죠. 계속 부모로서 보증을 주시는 게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말 훌륭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듣기만 해도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를 느끼고 있고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걸 듣고 싶은데 아쉽지만 네. 우리 이나인 대표님께서 인증 제도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자기 기업을 운영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다각화, 다양화를 이루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엔
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주식회사 ODS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그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계신데 더더욱 발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밭 FM 93.7 메가헤르츠도 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밭 FM 파이팅!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